맞춘 시제 두 번째, 바로 현재 시제까지 왔습니다. 늘 그렇듯 기준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죠. 자, 표를 잠깐 복습하고 시작합니다. 자, 바로 지금, 즉 말을 내뱉는 순간이 바로 기준 시점이 된다고 했죠. 그래서 현재 시제는요, 늘 일어나는 일, 따라서 쫙 퍼지는 개념 기억나십니까? 한마디로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은 현재 시제를 씁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? 쌤이 아래쪽 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. 첫 번째는 잘 안 바뀌는 거. 잘 안 바뀌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아예 안 바뀌는 거. 세 번째는 거의 확실히 안 바뀌는 거. 세 번째 거의 확실히 안 바뀐다는 건요, 미래, 앞으로 그렇게 될 게 확실히 거의 정해진 것일 땐 미래지만 현재를 씁니다. 중요한 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안 바뀌는 거란 거죠. 안 바뀌는 건 현재를 씁니다. 자, 예문과 함께 보도록 하죠. My husband teaches English. 자, 내 남편은 영어를 가르칩니다. 이거 뭐 선생님 예문인가요? 이를테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제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아내의 친구가 놀러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. 너 남편 뭐하니? 라고 할 때 아내가 우리 남편 영어 가르치는데, 얘기할 수 있겠죠. 우리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그 순간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내는 말할 수 있습니다. 남편은 영어를 가르쳐요 라고. 왜 그렇습니까? 비단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늘 하고 있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. 이해가 되십니까? 만약 굳이 바로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바로 그럴 때 현재 진행을 쓰면 되겠죠. My husband is teaching. 현재 진행을 쓰면 되겠습니다. 이해가 되시겠죠? 이런 걸 또 우리나라 문법책에는 분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써놨죠. 바로 직업이라고. 절대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.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. 직업이라고 하는 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? 그죠? 어제 갔던 직장 오늘 가고 뭐 특별한 일 없는 한 내일도 가겠죠. 이런 개념이에요. 또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Robert always helps old people. 참 좋은 친구예요, 로버트. 자, 이 친구가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꼭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? 그렇지 않겠죠. 하지만 늘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이 사람의 습관이거나 또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걸 또 외운다면 뭐 직업, 습관, 성격, 현재는 이런 것들인가? 외우지 마시라니까요. 뭡니까? 잘 안 바뀌는 겁니다.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도 잘 안 바뀌죠. 어제 그랬던 거면 오늘도 그러고 아마 내일도 그렇겠죠. 이런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은 잘 안 바뀌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죠. 물론 직업, 습관, 성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잘 안 바뀌는 거였죠. 그렇다면 아예 안 바뀌는 건 어떤 것들일까요? Honesty is the best policy. 정직이라고 하는 건 최선의 정책이다 라고 하는 좋은 격언이네요. 이런 격언이라든가 속담 같은 경우도 시대를 불문하고 안 바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늘 현재를 쓰죠. 우리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지 소 읽고 외양간 고쳤다. 왜 이렇게 하면 속담이 됩니까? 그죠?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? 앞으로? 뭐 이렇게 안 하죠. 그죠? 날이야. 현재로 말하겠죠? 당연히 현재입니다. 안 바뀌는 고정된 패턴 아닙니까? 자, 다음 예문 볼까요?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. 유명한 예문이죠.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. 돈다는 얘기죠. 이런 건 진리죠. 불변의 진리. 생각해 보세요. 잘 바뀌지 않는 것도 현재를 쓰는데 지금 이런 것들처럼 아예 안 바뀌는 건 당연히 현재를 쓰겠죠. 그러니까 이런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직업, 습관, 성격, 속담, 격언, 진리 이렇게 개별적으로 암기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공부 방법이에요. 잘 자라는 걸 보지 마시고 넓은 개념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세 번째, 거의 확실히 안 바뀌는 게 뭔가?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나라 영문법에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봐요. The plane leaves for London at 10 o'clock tonight. 자, 그 비행기는 런던으로 떠납니다. 오늘 밤 10시에 말입니다. 어허, 왕래 발착. 발착? 물음표가 붙어있죠. 왜 이렇게 물음표를 붙였냐면요. 잘 보세요. 오늘 밤 10시는 분명히 미래입니다.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를 썼죠. 왜냐하면
예전 문법 책에는요, 이런 걸 왕래 발작 동사인 경우엔 미래를 대신해서 현재를 쓴다라고 말을 합니다. 자, 왕래 발작이란 말이 뭐냐면 갈, 왕, 올래, 출발, 도착, 즉 가고 오는 동사들을 왕래 발작 동사라고 합니다. 따라서 그런 동사일 때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면 된다라고 설명하는데, 만약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설명될까요? This store closes at 10 o'clock tonight. 이 가게는 오늘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. 응? 이것도 왕래 발작일까요? 문을 닫는 것도 출발 도착입니까? 문 닫으면 사람들이 출발 도착 못하니까 문에 끼나 이런 건가요? 말이 안 되겠죠? 자, 보다 근본적인 개념은 왕래 발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뭐냐면 바로 이걸 지우고요. 싹. 그렇죠. 거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가게가 이를테면 어떤 마트에 갔어요. 대형 마트에. 직원한테 물어보죠. 이 마트 오늘 몇 시까지 해요? 10시에 닫아요. 한국말도 똑같지 않습니까? 10시에 닫아요 라고 현재로 말해버리죠. 왜요?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일도 그렇죠. 지금처럼 그러니까 개념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. 봐요. 잘 바뀌지 않는 거라고 했죠. 한마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행기가 10시에 떠나는 건요. 일종의 일정표입니다. 공식화된 거죠. 만약에 10시행 비행기를 끊었는데 이게 8시에 떠납니다. 그럼 밥 먹고 있다가 비행기 날아갑니다. 말 됩니까? 안 되겠죠.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확실한 미래는 그냥 현재를 써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따라서 가게가 10시에 문을 닫는 것도 미래지만 비행기가 10시에 떠나는 것도 미래지만 그게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고 또한 어제, 오늘, 내일 늘 그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쓰는 것입니다. 왕래 발작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질문 나올 수 있겠네요. 선생님, 그러면 이럴 때는 미래형 조동사 will 같은 거 쓰면 절대 안 되나요? 안 되진 않습니다. 써도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영어의 특성상 가급적이면 보다 간결한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써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.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. 마트 몇 시에 닫아요? 10시에 닫아요. 이게 낫습니까? 10시에 닫을 겁니다. 둘 다 비슷한 거 같네요. 그죠? 네, 그러네요. 네, 여하튼 중요한 건 왕래 발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? 바로 거의 확실하게 예정된 미래일 때는 그냥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쓰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미래를 써도 되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바로 단순 현재, 세 번째 거의 확실히 안 바뀌는 미래의 경우에도 현재를 쓴다는 거. 이거 중요하겠죠? 현재가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? 자, 이게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현재 시제에서 조심할 것들을 강의하는데 바로 이 세 번째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개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단순 현재 맞추는데요.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. 단순 현재는 언제 쓴다?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now를 기점으로 늘 그런 거, 잘 바뀌지 않는 건 현재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죠.